네, 안녕하세요. 라헬입니다. 오늘은 사주 이야기에서 출산 태길, 자식에 관련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출산 월별 이제 흐름 이런 거 제가 포스팅한 지 한 3년, 4년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한 것들 많으신 것 같아서 임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당연히 물론 이거는 이제 명리학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전제로 영상을 만든 거고, 저도 실제로 믿기 때문에 이 직업을 하고, 근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재미로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족이 하나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 가족 구성원을 좀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때는 당연히 이제 임신을 하실 때는 당연히 계획을 해서 낳는 것이 맞다고 보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 연, 월 총 8글자 중 4글자는 부모가 주는 글자예요. 당연히 전부 다 부모가 주는 글자이지만 연, 월까지만이라도 이제 부모가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면 사실 난임이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연, 월까지 제가 맞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런 분들은 그냥 빨리 갖는 것이 중요하고 낳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임신 계획을 천천히 세우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연월을 좀 맞추시는 게 좋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이라는 존재가 잘 되면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겠죠. 방송으로는 사실 이제 이 컨텐츠를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글로서 쓰는 거는 어쨌든 한계가 있고, 블로그에서 굉장히 제가 많이 이제 포스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세히 하고 싶지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방송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그 부분, 이게 길어지면 2개로 나눠서 올릴 거고, 근데 조금 이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말해도 될까 이런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이미 낳으신 분들은 굳이 찾아보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출산 태기를 선택할 때, 저는 출산 태기는 지금은 현재는 상담을 받지 않지만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제가 상담을 하고 있어서 출산 태기를 선택할 때 이것만큼은 꼭 피해야 한다,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만드는 거고, 또 제가 수없이 태길 검증을 하면서 이미 어떤 분한테 어느 술사분한테 날짜를 받아오시고, 날짜를 이제 여러 개를 받아오셨겠죠. 여러 명한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날짜 몇 개를 두고 고민이 돼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검증을 제가 그 수많은 검증을 하면서 왜 많은 술사분들이 이야기가 갈리는지, 날짜가 갈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자식이라는 것은 이제 낳기 전에는 먼저 첫 번째 자식이라는 건 자식 사주가 있지만 먼저 본인 내 사주의 자식 자리가 첫 번째예요. 출산 태기를 아무리 해도 그 날에 그 시간에 태어난다는 거는 저는 그게 인연이 닿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날짜라는 게 3개 많이 나오면 3개, 보통 4개는 잘 안 주고 3개에서 하나, 2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날짜에서 하나를 택해서 그 날짜의 시간까지 맞춰 애가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인연이 있는 거죠, 내 사주에. 그래서 본인 내 사주의 자식 자리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따라서 좀 더 이전을 저희가 생각해야 돼요. 이전이 뭐냐, 이 자식을 가지는 것, 유도해주는 그 인자가 중요한데, 자식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 이전에 배우자 선택입니다. 배우자 선택에서부터 자식은 출발하는 거예요. 왜 내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식이라는 것은 결국 내 미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사주의 자식에서만 자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당연히 배우자 사주의 자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확률은 50%겠죠. 네. 누구도 모르죠. 그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이거를 조금 이해 못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배우자 선택도 사실은 한정적이지 않냐 이럴 수 있어요. 형태는 한정적일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대다수 그 틀이 있어요. 내 사주에 배우자가 딱 한 스타일이다. 근데 그럴 수도 있죠. 하나의 스타일이다. 하지만 그 하나의 스타일도 운에 따라서 또 만나지는 띠에 따라서 만나지는 사주에 따라서 내 사주를 네, 건드는 거예요. 서로의 사주를 건드는 거죠. 이게 배우자라는 것은 합방을 하잖아요. 한정적일 수 있지만 1등하고 5등은 있거든요. 무조건. 왜냐하면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 그리고 어떤 사주는 내가 이 사주를 만날 팔자는 아닌데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끌려가는 거예요. 남의 운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죠.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가 배우자라는 것도 아무리 내 사주에 그 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갭 차이는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부의 사주의 둘 중 어떤 자식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것은 왜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방송 들으시는 본인도 내가 부친에게 하는 역할, 모친에게 하는 역할 다르죠. 같은 자식이지만 당연히 부친이 내게 하는 역할, 모친이 내게 하는 역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자식이라도 이 부친, 모친을 다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자식 자리를 모두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하나만 확인하면 50%인 거니까. 일단 그래서 부부 중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만약에 한 분이 자식 자리가 별로다. 그러면 나는 내 자식이라는 자리에 자식의 모양은 이렇지만 상대방 자식의 사주에 자식이 나온다면 내 미래까지도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사주의 역할, 자식의 역할은 나한테는 하긴 하겠죠. 이미 내 사주의 자식 자리는 그런 거니까. 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거죠. 상대방 사주의 자식 자리가 별로 좋지 않고 만약에 이 사주 자식이 나왔다. 그러면 내 사주가 괜찮은데, 내 사주의 자식 자리가 괜찮은데 그럼 내 사주의 자식 자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월을 우리가 최대한 맞춰보자는 거죠. 둘 중에 좋은 사주의 자식이 나오는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결국 이제 배우자 선택 후 이제 자식을 낳는다는 것에 대한 유무의 선택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딩크나 싱크로 살기로 결정을 했다. 만약에 내 사주의 자식 자리가 별로 좋지 않아. 상대방 사주도 내 배우자의 사주의 자식 자리도 크게 좋은 건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딩크로 살기로 했다. 근데 왜 미래는 다 똑같잖아요. 자식이 없어도 미래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한테 자식은 관이고 여자한테 자식은 식상인데 만약에 딩크나 싱크로 살기로 했다 하면 이 관과 식상의 씨앗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자식이라는 거는 태어나야지 이 글자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만 가지고 사느냐, 이 꽃이 펴서 활동하는 것으로 삶을 사는 것이냐,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미래를 본다면 자식의 유무, 만약에 좋지 않은 점이 100점이었다. 내가 자식이 태어나면. 근데 씨앗만 그냥 가지고 사는 것, 안 태어나면 안 좋은 게 70개는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점으로만 사는 거예요. 다사다난함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결혼의 유무, 자식의 유무로 인해서 미래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확인해야 됩니다. 자식을 낳을지 결혼을 할지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주의 출발. 나는
직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안 좋아진다. 직업도 좋고 결혼도 좋은데 자식이 있으면 내 사주는 안 좋아진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독자분들은 자식을 낳을지 안 낳을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자식을 낳는다는 가정하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출산 태기를 하는 이유, 연월이라도 맞춰야 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한